반갑습니다. 형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방송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은 좀 이제 MLB 위주로 많이 할 것 같은데, 주로 이렇게 와일드 카드 현재 현황 같은 거, 경우의 수 이런 것들 바탕으로 얘기를 좀 많이 해보도록 하고, 오늘도 아프리카로 보시는 형님들은 그 추천이나 즐겨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유튜브로 보시게 된 분들도 구독이나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경기 컵스 대 신시내티는 솔직히 말해서 이게 기준점도 6.5거든요. 이게 왜 6.5를 받았냐, 그냥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일 바람이 졸라 많이 분대요. 시속 한 20마일가량 바람이 부는데 이게 좀 안쪽으로 이렇게 외야 쪽으로 안 가고 안쪽으로 이렇게 불어온다. 그러니까 이 바람이 좀 큰 타구들이 저항성을 많이 받게 되는 거죠. 여러 번 말했지만 이 컵스 경기가 이 기준점이 굉장히 요동치는 경우는 바람의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다. 이 컵스 도시 특성상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부는 곳이에요. 윈디시티라는 별명도 있는데, 어쨌든 내일은 이렇게나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분다는 거는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일단 좀 기준점이 낮은 것 같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내일 나오는 선발 투수들의 상태도 요즘의 분위기가 되게 괜찮습니다. 둘 다 이게 포스트 시즌을 못 가기는 하는데, 타이온도 한창 안 좋다가 최근 4경기에 1.08이라는 훌륭한 방어를 보여주고 있고, 닉 마르티네즈도 요즘에 선발로 많이 나왔었죠. 선발로 나온 9경기 전부 다 2점대 방어로 잘했었고, 특히 최근 4경기는 중간에 몇 번 그전에는 흔들린 적이 있었는데, 최근 4경기는 0점대 방어를 자랑할 정도로 되게 잘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텍사스에서 선발로 뛴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좀 롱맨으로 나오고 이러다가 좀 이제 신시내티에서 부활한 듯한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방어율도 좋고 두 자릿수 승수도 달성을 하고요. 내일은 이렇게 좀 외야 쪽으로 바람도 많이 안 분다. 기본적으로 타이온이나 닉 마르티네즈나, 이 타이온은 좀 피홈런이 많은 투수기는 한데, 그래도 둘 다 커터를 좀 많이 쓰는 선수들답게 어지간해서는 좀 빗맞은 이런 타구들을 많이 유도하는 선수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저는 바람의 영향이 사실 많이 대단히 클 것은 아니다, 그렇게 보긴 합니다. 여태 컵스 경기를 하면서 이게 막 바람이 많이 분다고 해가지고 그날따라 기준점이 높다든지 이런 경우에 저는 사실 언더오버적으로는 사실 큰 영향을 받는 적이 없는 것 같긴 하거든요, 올 시즌에는. 내일은 기본적으로 바람도 외야 쪽으로 많이 안 불고 다 이렇게 안쪽으로 저항성이 많이 있는 편이고, 기본적으로 선발 투수들도 요즘 폼이 좋다. 내일 양팀 다 빠따가 평소보다는 아주 좀 못 치는 경향들이 있다,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6.5 기준으로는 두 팀 다 이렇게 오바 게임이 많기는 해요. 그리고 타이온도 신시내티 애들한테 꽤나 강했다,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한데,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은 그냥 배팅을 안 하는 게 저는 제일 나은 경기인 것 같습니다. 어지간해서는 오바 봐도 나쁠 건 없을 것 같긴 한데 저는 피해 가도록 하고요. 다음 디트로이트 대 화싹 경기, 제가 계속해서 지금 와일드카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거를 떠나서 화이트삭스는 특수성이 있다. 지금 아직도 120패입니다. 천사 상대로 수입을 하면서 아직까지는 120패를 지켜내고 있어요. 근데 1패만 더하면은 라이브볼 시대 이후에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많은 패배를 기록한 팀이 된다, 이런 입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화싹은 어떻게든 지금 1패를 지켜내야 되는 입장이다. 왜냐면은 메이저리그 역사상 최악의 팀이다, 이런 멍해를 쓰면 안 되잖아요, 얘네들 입장에서는. 네, 근데 크로시에가 나온다고 하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크로시에는 지금 그 이닝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4이닝 이상은 안 던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 13경기만 봐도 평균적으로 한 3이닝 정도만 던졌고, 방어율도 그전 같지가 않고, 삼진은 잘 잡는데 짧게 던지면서도 아무래도 이제 내년을 조금 더 이렇게 좀 내구성을 채워주는, 얘를 좀 무리시키지 않는 그런 모양새에 있기 때문에 일단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디트로이트는 KC 마이즈가 나온다고 하는데 별거는 없어요. 올 시즌 내내 그냥 비슷비슷합니다. 쉬다가 와도 그냥 그럭저럭이고, 제가 봤을 때는 내일 마이즈는 그렇게 신임할 만한 선발은 아니라고 보여요. 디트로이트는 지금 선발에서 스쿠발이 사이영 거의 확정적이고, 그 다음에 카이더 몬테로 잘해주고, 이 밖에 젊은 애들이 되게 잘해주고 있기는 한데, 그 와중에서 KC 마이즈는 약간 좀 함량 미달 같은 느낌이 난다, 이런 거는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있죠. 올 시즌 얘네들의 맞대결 상으로 9대1로 디트로이트가 아주 큰 우세를 가져가고 있다. 거기다가 이 디트로이트가 지금 와일드카드 레이스 한번 보여드릴게요. 현재 볼티모어는 와일드카드 1위로 확정을 지었고, 켄자, 디트, 미네 이런 순서대로 있는데 전부 다 아메리칸 리그 중부지구라고 말씀드렸었고, 켄자가 85, 디트가 85, 미네소타가 82승이거든요. 디트로이트가 만약에 오늘 승리를 거둔다, 그럼 86승이 되잖아요. 그러면 남은 경기가 이제 2경기밖에 안 남았는데, 미네소타가 오늘 경기를 이긴다고 하더라도 디트가 오늘 이겨버리면은 더 이상 미네소타는 추격의 동력이 없는 셈이거든요. 한마디로 오늘 미네소타는 디트나 켄자가 지기를 바라야 된다, 남은 경기 전승을 하고. 이렇게 어려운 입장에 있어. 제가 여태까지는 미네소타가
디트나 켄자보다 타이브레이커에서 우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승수만 동률을 맞추면 얘네들이 위로 올라간다 이랬었는데 미네소타가 되게 못했죠. 어제도 패배도 하고 마이애미한테. 이러면서 미네소타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위치에 놓였고, 디트로이트는 오늘 승리를 하게 되면 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팀 다 그 와일드 카드를 확정 지을 수 있는 경기예요. 이러다 보니까 오늘 디트로이트는 그 어느 때보다도 동기부여가 만빵일 것이다. 물론 이제 KC 말즈가 이런 경기에 나온 게 아쉽긴 하지만은 상대인 크로시에도 길게 던지지는 않을 거다. 여차하면 디트로이트는 오늘 좀 와일드 카드를 앞두고 여러 명의 좀 잘하는 애들을 넣을 만도 하거든요. 물론 이제 와일드 카드를 가게 되면 그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잘 던지는 애들은 아끼겠지만은 그냥 KC 마이즈를 빠르게 퀵쿡할 가능성도 있다고는 보이긴 합니다. 그 정도로 오늘 디트로이트는 굉장히 중요한, 반드시 여기서 승리를 해야지 남은 기간 동안 좀 선발들한테 휴식을 준다든지 그럴 수가 있거든요. 때문에 물론 화싹의 이런 저력 같은 것들, 그런 부분들을 경시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화싹도 천사라는 아주 동기부여가 없는 팀을 특히 홈에서 상대를 했다는 거고, 이제 원정으로 하면은 디트로이트 팬들은 당연히 디트로이트가 이겨야 되니까, 그래야지 와일드카드를 가니까 엄청난 이런 성원을 보내줄 거고, 화싹 애들은 쟤네 이제 1패만 더 하면 역사상 최악의 팀인데 걔네들한테 동정을 이렇게 표할 여유가 없는 상태예요. 이러다 보니 저는 이 경기는 디트로이트 쪽으로 좋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워싱턴 대 필라델피아. 뭐 여기도 둘 다 별다른 동기부여가 없습니다. 필라델피아는 이미 지구 우승으로 디비전 시리즈 확정을 지었어요. 다른 이제 미러키라든지 다저스한테 역전당할 염려가 없어. 그야말로 필라델피아는 아무런 동기부여가 없습니다. 그냥 이대로 포스트 시즌을 준비하면 되거든요. 이런 와중에 트레버 윌리엄스랑 수아레즈가 붙는다. 트레버 윌리엄스는 이제 갓 복귀를 했는데 복귀 전부터 66금 만에 5이닝을 채우고, 만약에 다 돌았으면 최소 한 7, 8이닝은 먹지 않았을까. 그 정도로 복귀하자마자 잘했습니다. 올 시즌 내내 방어도 보이고 아마 풀시즌을 치렀으면 되게 잘했을 것 같은데 부상이 있는 게 아쉬웠어요. 무튼 트레버 윌리엄스는 올라오자마자 컵스 상대로 상당히 좋은 경기라고 보여줬었고, 상대인 라넬 수아레즈는 이제 복귀한 지 얘도 얼마 안 되긴 했거든요. 복귀한 지 한 6경기 됐는데 올 시즌 초반에는 사이영 주자로서 막 이름이 있다가 이후에는 별로였어. 근데 복귀하고 나서 6경기 동안 원정에서는 괜찮았거든요. 뭐 이제 복귀하고 나서 막 5이닝 1실점, 5이닝 무실점, 5이닝 3실점, 5이닝 2실점, 이 와중에 갈 길이 바쁜 매치 상대로 5이닝 2실점이라는 좋은 활약을 했던 것도 있고, 맨날 그랬습니다. 이 친구는 홈보다는 원정에서 쭉 잘했었고요. 올 시즌도 홈에서 3.55, 원정에서 2.83 이런 식으로 비교적 원정에서는 괜찮았다는 거, 그런 것들이 좀 눈에 들어오기는 하더라고요. 더구나 이제 오늘처럼 필라델피아가 그 워싱턴 원정 가서는 전부 다 잘했습니다. 여태 좀 짧게 던진 적은 있어도 작년이나 올해나 뭐 7이닝 2실점, 6이닝 2실점 전반적으로 괜찮았고 승리를 모두 챙겼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저는 오늘 트레버 윌리엄스가 그렇게 많은 공을 던질 것 같지는 않아요. 지난번처럼 뭐 69, 뭐 이쪽 원저리에서 5이닝이나 먹어주면 좋겠지만은, 글쎄 경기를 길게 간다고 하더라도 이런 불펜상으로도 워싱턴이 많이 쓴 것도 있고 이런 것들도 있어가지고 상대 전적도 필라델피아가 8대2로 크게 앞섰다. 이런 것들 생각을 하면 저는 그냥 무난하게 필라델피아를 보는 게 괜찮아 보입니다. 워싱턴이 이제 켄자한테 또 수입을 당했는데 마침 켄자가 이 빠따가 정말 안 터져가지고 와일드카드를 있어서 못 치고 나가는데 워싱턴이 더 못 쳐가지고 켄자가 이겼거든요. 그런 것들 생각을 하면은 빠따도 필라델피아에 좀 우세를 들어줘야 되겠다. 필라델피아도 기복이 굉장히 심하지만은 그래도 저는 필라 쪽으로 좋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양키스 대 피츠버그. 여기도 사실 뭐 별다른 동기부여는 없죠. 대신에 이제 카를로스 로드는 아마도 포스트 시즌에서 선발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요즘에 활약도 좋고 올 시즌도 어쨌든 이 본인의 활약을 통해서 4점대로 다시 들어왔거든요. 이런 것들 봤을 때는 4경기 동안 1.93으로 활약도 9월달에 좋은 편이기도 하고 다시금 조금 몸을 찾은 느낌이 나죠. 반대로 제러드 존스, 이 친구는 그 복귀한 다음에 몇 경기 동안 잘했습니다. 6.1이닝 3실점, 7이닝 2실점 이렇게 준수하다가 최근에 이제 뭐 4이닝 2실점, 5이닝 6실점을 통해가지고 결국에는 복귀한 이후 5경기 동안 뭐 삼진은 괜찮은데 피홈런도 많은 편이고 6점대 자책점을 보여주고 있다. 더구나 또 양키스의 홈이라는 이런 또 홈런이 많이 터지는 구장,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하면은 사실 선발은 뭐 로돈의 우세를 들어주면 좋겠죠. 그런 양상이 있는데 사실 양키스가 요즘에 빠따가 나쁘지도 않기는 해요. 어제 이제 볼티모어와의 경기는 코빈 번즈가 요즘에 뭐 구속을 의도적으로 떨어뜨리고 나서 나름대로 잘한다, 이번에도 보긴 봤는데 번즈가 내려가자마자 볼티모어의 이런 불펜들을 양키스가 두드렸고 그래서 대승을 거뒀는데 요즘에 양키스의 홈런 기세가 좋아요. 5경기 동안 보면은 12개 정도 홈런 이렇게 까고 있고
양키스가 이제 포스트에 발 맞춰가지고 슬슬 빠따가 올라오는 것 같긴 합니다. 한창 안 좋을 때보다는. 반대로 뭐 피츠버그는 별 볼 일은 없고, 종종 피츠버그가 막 일을 내기는 하는데, 그리고 양키스도 이제 사실은 올 시즌 내내 홈보다는 원정에서 성적이 좋기는 했는데요. 이 정도 매치업이면 그냥 무난하게 양키스를 보는 게 큰 무리는 아닐 것 같긴 하네요. 불펜 소모도도 양키스가 조금 나은 면도 있고. 다음 이제 토론토 대 마이애미 경기인데요. 이것도 둘 다 동기부여는 없고, 베리오스의 최근 활약은 제가 매번 말씀을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최근 8경기 동안 1.51이다. 특히 이닝 소화력이 아주 훌륭한데, 최근 한 10경기 중에서 7이닝 이상을 먹었던 게 한 6번 정도, 그 정도로 요즘에 뭐 베리오스라든지 제가 이제 보우덴 프란시스, 거스먼 이런 친구들의 계속 비슷한 얘기만 합니다. 잘 맞고 이닝도 많이 먹는다. 베리오스도 그런 주자 중에 한 명이에요. 어쨌든 시즌 초반에 잘했다가 중반에 조금 흔들려서 4점대까지 갔는데 방어율이 어느덧 3점대 초반까지 왔다. 두 자릿수 승수에다가 굉장히 좋은 시즌을 보낸 셈입니다. 이런 것들이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에더 몰러가 못하지는 않아. 근데 어디까지나 이 이닝 소화력도 베리오스한테 크게 밀리고, 실점 자체도 이렇게 좀 3, 4실점 정도 해줄 것 같거든요. 여태 좀 해온 거 보면은. 특히나 마이애미는 저번에 미네소타와의 승부도 그렇고 선발들이 꽤나 버틴다고 하더라도 특히 불펜에서 이제 빵꾸가 나는 경우가 많았다. 요즘에 마이애미가 못 치진 않습니다. 미네소타와의 시리즈에서 10안타, 11안타, 13안타 이렇게 쳤는데도 뭐 미네소타의 발목을 잡는 데는 성공을 했는데, 글쎄 베리오스를 상대하는 건 저는 조금 어렵다고 보이기는 해요. 더구나 마이애미가 불펜도 6명이나 쓰고 연투도 2명이나 있다. 이렇게 불펜에서도, 물론 이 토론토의 불펜이 좋은 건 아닌데 소모자상으로 마이애미가 주력도 많이 썼고 이래가지고 그냥 토론토 쪽으로 보는 게 좋아 보이죠. 그 다음에 보스턴 대 템파베이 경기는 저는 패스할 것 같아요. 두 팀 다 뭐 동기부여 없고, 사실 이게 원래 브래들리가 나온 경기는 반대를 까면 괜찮은데 브래들리가 이랬었죠. 9경기 동안 졸라 잘하다가 그 이후에 8경기 동안은 완전히 무너졌었는데 막바지 2경기 동안에는 뭐 삼진 기세도 조금 올라오기도 하고 이런 양상이 있긴 해요. 근데 뭐 마지막도 클리블랜드한테 뭐 4.1이닝 2실점, 토론토한테 5이닝 2실점, 그렇다고 막 무지막지하게 잘한 것도 아니고 그저 그런 활약이긴 하거든요. 한창 안 좋을 때보다 좋아졌다 정도지 브래들리를 막 확실히 달라졌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무리가 있는 것 같고, 티베타 역시 늘 오락가락이 많이 심합니다. 올 시즌도 28개의 피홈런 맞고 2이닝 대비 괜찮은 삼진 잡아주고 있고 그런 선수인데, 글쎄 나는 피메타가 뭔가 조금 더 조정을 거친다면은 지금보다 조금 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긴 하는데 그거는 내년에 확인하도록 하고, 올 시즌 남은 경기 동안에는 딱히 건드리고 싶지는 않거든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클리블랜드 대 휴스턴 경기, 여기도 전부 다 디비전 우승 팀이죠. 아메리칸 리그 중부지구 우승 클리블랜드, 아메리칸 리그 서부지구 휴스턴, 이렇게 좀 가는데 두 팀 다 이제 포스트시즌을 준비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근데 휴스턴이 이게 각 디비전 상으로 디비전 승률 3팀 가운데 디비전 우승한 3팀 가운데 1, 2등은 디비전 시리즈 직행, 그리고 가장 승률이 낮은, 그러니까 지구 우승팀들 가운데 가장 승률이 낮은 한 팀이 와일드카드에서 이렇게 붙거든요. 그 팀이 이제 휴스턴입니다. 휴스턴이 이제 양키스나 클리블랜드보다는 확연하게 승리를 많이 못 챙겼어요. 그래갖고 같은 지구 우승이지만 휴스턴이 약간 좀 낮은 모양새가 있는데, 워낙에 휴스턴이 올 시즌 초반에 안 좋았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고요. 내일은 로네 블랑코가 나오는데, 로네 블랑코를 원래 중간에 한 2.2이닝 정도 불펜으로 돌리면서 포스트 시즌 가면은 얘를 조금 이제 불펜으로 써먹겠다 이런 양상을 보였었는데 다시 선발로 올렸고, 어쨌든 최근 7경기 동안 활약이 굉장히 좋은 편에 있거든요. 저는 아무래도 선발대 가운데 그냥 아리게티를 좀 롱릴리프로 쓰거나 그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뭐 반대로 이제 칸티오 같은 경우는 글쎄 뭐 클리블랜드 지금 로테이션이 조금 꼬여 있습니다. 부상도 몇 명 있고 포스트시즌에서 쓸만한 애들은 분명히 있는데, 그냥 칸티오는 엄밀히 말하면 그냥 땜빵으로 올린 거예요. 좀 젊은 선수들 가운데 루키 투수로 올린 셈인데, 처음에 올렸을 때는 못하다가 최근에 한 이제 복귀하고 나서 3경기 동안에는 그럭저럭 봐줄만하게 해주곤 있다. 특히 복귀하자마자 화싹한테 7이닝 동안 삼진 10개 잡으면서 훌륭한 경기를 했는데, 이후에는 뭐 템파나 미네소타한테 그냥 전향했거든요. 아무래도 선발상의 요새는 블랑코 쪽이 있어 보인다, 이런 것들이 조금 관찰이 되는 것 같고, 뭐 지금 사실 빠따상으로 휴스턴이 좋지는 못해요. 시애틀과의 시리즈에서 4안타, 6안타, 4안타 이렇게 해가지고 이미 뭐 근데 사실 큰 영향은 없어. 휴스턴이 이미 진출을 확정 지은 상태였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는데, 휴스턴도 포트 시즌을 앞두고 빠따를 조금 끌어올릴 필요는 있겠죠. 제가 몇 번 휴스턴이 이제는 완전체다 그랬는데 요르단 알바레즈가 지금 부상으로 빠져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영향을 미친 것 같기는 하고,
내일은 뭐 빠따상으로 휴스턴이 평소보다는 빠따가 좀 살아날 거다.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합니다. 클리블랜드는 그냥 그럭저럭이고, 휴스턴은 최근에 한번 불펜이 난타를 당해가지고 3.27에서 3.72까지 크게 불펜이 하락을 했다. 클리블랜드는 전체 1위죠. 뭐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한데요. 개인적으로는 일단 뭐 언더 쪽으로 보고 싶은 거는 휴스턴을 빠따가 좋지가 못해. 그래서 칸티오가 불안불안하긴 하지만은 요즘에 보면은 뭐 좀 버텨줄 것 같기도 하다. 그런 게 조금 있고요. 블랑코는 저는 호투를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승패 방향성은 개인적으로는 저는 휴스턴 쪽으로 좀 볼게요. 이거는 블랑코가 올 시즌 내내 홈보다는 원정에서 잘했다는 거, 그런 것들도 조금 생각이 들고, 아무래도 휴스턴의 빠따가 지금 너무 저점이어서 이거보다 올라갈 일만 남았지 떨어질 염려는 없다. 오늘 경기에 한정해서는 상대가 다른 클리블랜드 선발보다는 만만한 편이기도 하고, 휴지 사이드로 프랭까지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애틀 대 켄자, 두 팀 다 지금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모양새입니다. 켄자도 아까 말했지만 디트로이트랑 같은 입장이에요. 켄자도 만약에 오늘 애틀랜타한테 승리를 한다, 그럼 포스트 시즌 진출이 확정입니다. 와일드카드 그냥 이대로 굳어지는 거예요. 어쨌든 한 경기라도 빨리 이걸 확정을 지어야지 애들한테 휴식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켄자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있는데, 애틀랜타는 갈 길이 더 바쁩니다. 애틀랜타는 현 시점에서는 와일드카드를 못 나가는 위치거든요. 이제 매치와의 멸망전도 앞두고 있고 2경기 정도. 애리조나도 조금 있으면 따라잡을 만해. 애틀랜타는 올 시즌에 매치나 애리조나한테 전부 다 타이브레이커 우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상대 전적이 앞서거든요. 그 매치한테도 뭐 2경기가 남긴 했지만 이거는 끝난 건 아닌데, 어쨌든 애리조나한테도 타이브레이커 앞서고 있고 이래서 애틀랜타는 남은 경기 어쨌든 간에 무조건 다 승리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역전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얘네가 좀 아래쪽에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둘 다 중요하기는 한데, 선발부터가 다들 아시다시피 그냥 크리스 세일은 지금 내셔널리그 사이영이 확정적이죠. 근데 이게 아직 나는 세일이 여기에 나올지 아니면 매치와의 승부에서 나올지, 이게 맥스 프리드가 나올 수도 있다고 하는데 현재까지는 글쎄 뭐 알려진 게 없어. 맥스 프리드도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세일에 나오면은 애틀랜타 입장은 좋겠지만은, 싱어는 사실 요즘에 좋은 형편은 아니다, 이런 와중에 있거든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애틀랜타의 선발을 조금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세일이 나올지 프리드가 나올지 애틀랜타의 선발 운영이 조금 약간 애매한데, 어쨌든 애틀랜타는 오늘 경기를 반드시 잡아야 된다. 켄자도 오늘 승리를 하면은 확정을 지을 수 있다, 이런 입장이 있어갖고 되게 어려운 경기예요. 저는 뭐 세일이 나온다면 애틀랜타를 보는 게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보면은 이 불펜상으로도 애틀랜타는 한 명도 안 썼습니다. 어제 경기를 안 해가지고. 근데 켄자는 지금 보면은 4명이나 썼는데, 그 4명 중에 이 3연투에 빠진 선수들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3경기 연속으로 던져가지고 내일은 못 나오는 애들. 보면은 여기에 루카스 얼색, 켄자의 최고 불펜이죠. 여기 와서는 이제 클로저의 역할도 담당을 하고 있고, 앙헬 세르파, 구위 같은 것들은 괜찮은 선수예요. 이렇게 3연투가 2명이나 있고, 그리고 일반적인 연투도 존 슈라이버 3점대 방어인데 켄자 불펜이 되게 별로잖아요. 그 중에서 3점대면 훌륭한 건데, 이렇게 3연투도 2명, 연투도 1명 이렇게 있다 보니까 켄자의 불펜이 내일은 상당히 어려울만 하거든요. 이런 것들 생각을 하면은 내일 켄자는 마운드가 좀 불안한 상태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켄자는 그 워싱턴과의 시리즈에서 사실 두 자릿수 안타를 기록을 못해가지고 7연패로 빠졌다가 워싱턴한테 수입을 하긴 했지만은 빠따는 여전히 별로예요. 반면에 뭐 애틀랜타는 최근에 한 7경기 동안 엄청난 빠따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한 경기 빼고 전부 다 두 자릿수 안타를 기록을 했고 7경기 동안 홈런이 20개였다. 다만 이제 한 이틀 정도 쉬어가지고 이 빠따의 감각이 조금 무뎌질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은, 일단 뭐 애틀랜타 쪽이 여러가지 면에서 좋기는 좋아요. 사실 뭐 세일이 안 나고 맥스 프리드가 나온다고 할지라도 싱어한테는 그렇게 크게 안 밀리는 것 같고, 어지간해서 저는 좀 애틀 쪽으로 바라보곤 있는데, 세일이 나오는지 프리드가 나오는지 그거는 끝까지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네요. 다음 경기는 이제 미러키 대 매치인데, 여기 뭐 미러키는 이미 디비전 시리즈 진출을 확정을 지었죠. 근데 다른 지구들한테 밀려가지고 미러키는 아무래도 그 와일드카드 시리즈에서 볼 가능성이 높고, 매치는 잠깐 봤지만은 애틀랜타한테 추격을 받고 있는 입장이라고 했잖아요. 애틀랜타한테 첫 경기 패배하고 2경기는 10월 1일날 그때 더블헤더로 진행이 됐는데, 그게 말 그대로 멸망전이고, 지금 뭐 2위에 있기는 하지만은 애리조나한테도 추격을 당하고 있고, 되게 매치는 도전을 받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1승 1승이 중요한데, 일단은 미러키라는 강한 팀을 만났다는 거, 이게 조금 거슬리고요. 반면에 그래도 머나야가 나온다는 거, 이거는 좀 긍정적이죠. 여기 적어놨지만은 최근 11경기 동안 매치는 그 머나야가 2.63 방어로에다가 삼진 개수나 뭐 여러가지로 되게 훌륭합니다. 그리고 이닝 소화 능력 11경기 중에 7이닝 7번,
그리고 7이닝에 조금 모자랐던 6.2이닝을 3번이나 먹었다. 이 정도로 그냥 지금 후반기 들어서는 매치의 진짜 미들맨이에요. 여러 차례 제가 이제 하이 패스트볼 싱커 그런 부분들이 정말 주요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드렸는데, 반면에 이제 몬타스는 미러키 이적 이후에 3점대 방어로 괜찮았는데 직전 경기 애리조나한테 2.2이닝 동안 8실점 피홈런 3방을 맞으면서 미러키는 안 그래도 선발이 부족한데 이 몬타스가 포스트 시즌에서 정규 로테이션으로 나올 수가 있냐, 저는 많은 의구심이 듭니다. 이런 상황이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선발상으로는 매치가 좋아 보여요. 그리고 동기부여도 매치가 앞서는 부분도 있고, 불펜 소모도도 매치는 하나도 안 썼는데 밀키는 4명이나 썼다. 여러가지 부분에서 매치의 손을 좀 들어주고는 싶어. 어디까지나 과연 매치에 빠따가 일을 제대로 해줄 수 있냐, 이런 고민거리도 있어가지고 저는 뭐 매치 승을 보기는 볼게요. 그리고 이런 승부라면 난 좀 치열한 승부도 가능하다고 생각은 들거든. 머나야가 이닝은 많이 먹는데 그 와중에 실점이 적었던 거는 아니에요. 뭐 한 3실점씩 이렇게 해줄 때도 있기는 있어가지고 깔끔하게 막는 모습보다는 그래도 한 2, 3실점은 좀 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들어서 저는 7.5만원 오바 쪽으로 생각 좀 해보고요. 매치 승의 오바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음 미네소타 대 볼티모어 경기. 미네소타가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은 얘네들은 오늘 승리를 하더라도 이제 본인들의 힘으로 역전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다. 켄자랑 디트로이트가 사실 미네소타한테 잡힐 수가 있었어. 미네소타는 켄자나 디트한테 전부 타이브레이커가 앞서고 있었다. 그래서 얘네들의 힘으로 승리를 많이 쟁취를 했으면은 미네소타는 와일드카드 2위도 가능했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마이애미한테도 루징 시리즈 하고 보스턴한테도 더블헤더 전부 다 패배를 하고 이러면서 본인들 스스로 복을 걷어찼어요. 저는 미네소타는 떨어지는 게 맞다 이렇게까지 보고 있는데, 그래도 내일은 파블로 로페즈가 나오죠. 근데 파블로 로페즈가 사실 후반기 때 굉장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7경기 동안 1.35나 되게 잘했다 이랬는데 직전 경기는 좀 많이 빠그라졌었죠. 보스턴한테 4이닝 동안 피홈런 2방 맞으면서 7실점을 했고 본인의 힘으로 3점대까지 진입을 했었는데 이 경기로 인해서 4.11로 방어리 좀 하락을 했다. 그리고 올 시즌 내내 선발 투수들 가운데 최고의 포심을 자랑하는, 원래 이게 구종 가치가 플러스 23까지 갔거든요. 근데 요즘에 쳐맞으면서 구종 가치도 포심이 15까지 하락을 했다. 이 정도로 시즌 막바지에는 해줘야 될 때는 조금 못 해주고 있긴 하네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내일 파블로 로페즈도 좋았던 흐름이 조금 끊긴 입장에 있다. 미네소타 빠따 요즘에 굉장히 벌려다. 그리고 뭐 볼티모어도 요즘에 사실 뭐 이미 확정은 지었습니다. 얘네들도 케이드 포비치가 나오고 딱히 좋게 뭐 볼만한 여지는 별로 없어요. 아주 우수한 선발이 나온다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 케이드 포비치도 봐줄만 하죠. 9월달 4경기 동안 3.27 정도 해주고 있다. 2이닝 대비 많은 삼진 가져간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미네소타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경기긴 합니다만은 요즘에 미네소타 꼬라지를 봤을 때는 정말 더 반드시 이겨야 됐던 경기를 놓치기도 했는데 과연 이 경기까지 가져갈 수가 있냐, 저는 좀 비관적으로 보거든요. 특히 미네소타는 이제 좀 볼넷도 많이 적고 해가지고 여기 OPS도 조금 많이 하락을 했다고 했는데, 내일 또 보면은 이 미네소타가 불펜이 굉장히 좀 빡세요. 어제 미네소타는 불펜을 8명이나 썼다. 그런데 그 전날에도 한 6명을 썼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미네소타가 불펜이 8명의 소모에다가 연투가 5명이나 걸려있다. 이러다 보니 로페즈가 정말 길게 던져지는 게 아니라면 누구를 내도 쉽지가 않아요. 여기는 루이 발란드도 전전날에 48구를 던졌기 때문에 못 쓰는 상황이고, 그야말로 미네소타는 지금 불펜 운용이 굉장히 빡센 시점이 있어요. 근데 상당히 중요하니까 뭐 3연투를 쓸 수도 있겠지만은, 근데 그러면은 남은 경기를 다 이겨야 되는데 되게 과부하가 될 수가 있다. 이런 것들도 있어가지고 개인적으로는 내일 미네소타가 상당히 조건이 좋지가 못하다 이런 식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저는 뭐 일단 오바 쪽으로 볼게요. 로페즈의 요즘 상태도 조금 애매한 것 같고, 근데 이 와중에 미네소타가 좀 열의 같은 것들은 대단할 것 같아. 어떻게든 잡아야지 신락 같은 희망을 이어가니까 디트나 켄자가 좀 지기를 바라야 되기도 하지만은 그런 것들 때문에 일단 오바를 보고는 있는데, 나는 배당 대비 볼티모어를 못 갈 건 없을 것 같아 이거는요. 분명 미네소타는 마이애미한테도 위닝 시리즈에 실패를 했고 그랬기 때문에 일단 오바 같은 거 좀 좋게 보고요. 볼티 사이드 조금은 보고 싶긴 하네요. 프랭 같은 것들. 다음 콜로라도 대 다저스 경기. 어제 다저스는 이미 뭐 포스트 시즌 진출을 확정을 했는데 어제 비로소 지구 우승이 확정이 됐거든요. 그래갖고 얘네들도 뭐 이런 식으로 파티를 벌였다고 합니다. 뭐 난리가 났어요. 얘네들도 샴페인 터뜨리고 난리가 났다. 보니까 최근 12번의 시즌 동안 11번이나 지구 우승에 성공을 했다. 다저스는 계속해서 잘하고 있었죠. 샴페인 파티하고 뭐 이랬다고 하는데
근데 이제 내일 다저스 보면은 곤솔린이 복귀 전이라고 하더라고. 곤솔린이 이제 수술도 하고 해가지고 올 시즌에 복귀를 할 수 있냐 이런 생각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복귀는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마이너리그에서 한 3경기 동안 이닝 소화도 많이 안 했고 내일도 많은 공을 던질 것 같지는 않아요. 이래서 다저스가 내일은 이래 좀 마운드 운용이 좀 쉽지 않을 것 같아.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곤솔린이 나온 다음에 과연 누가 던질 것이냐. 지금 좀 롱맨들도 많이 썼거든요. 내일은 다저스가 아무래도 이미 뭐 포지션 진출 확정이 됐기 때문에 딱히 크게 힘을 쓸 것 같진 않아요. 콜로라도한테 기회가 없진 않습니다. 근데 마침 퀀트릴도 최근에 복귀하고 나서 2경기 동안 되게 안 좋았었고 볼넷도 엄청 많았었고 이제는 뭐 원래는 홈에서 조금 좋았는데 원정에서 너무 안 좋아서 그렇지 홈에서 좋아봤자 5.04거든요. 사실 시즌 초중반에 잘했던 걸 생각하면은 너무 망가졌다 이런 생각들이 들어가지고 이 경기는 사실 갈만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저는요. 다저스 승을 보기는 보는데 다저스가 어제 이게 좀 우승도 했다 보니까 풀어질 가능성도 있고 다저스 승을 보긴 보지만은 그 이상으로 도전하고 싶지는 않네요. 간단하게만 임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천사 대 텍사스 경기 데트머스랑 디그롬이 붙는데 둘 다 이미 뭐 포스트시즌 이미 나가리가 됐고 다음 시즌을 기약해야 되는데 뭐 디그롬이 복귀한 지 2경기 정도 됐죠. 2경기 동안 첫 경기 때는 완전히 퍼펙트 3.2이닝 동안 아주 잘했었고 이때 뭐 팝플라이만 엄청 양산했던 되게 좋은 그런 활약을 했었습니다. 근데 다음 경기 때 또 시애틀 만나가지고 3이닝 2실점 좋은 모습은 아니긴 했었거든요. 사실 뭐 구속 같은 것들은 괜찮은데 과연 우리가 기억하는 디그롬의 모습으로 돌아올 수가 있냐 다음 시즌을 기대해야 될 것 같고 당장 지금은 많은 이닝을 먹을 것 같지는 않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데트머스도 복귀하고 나서 잘했습니다. 마이너리그에서 너무 잘해가지고 데트머스 오자마자 잘할 것 같은데 그랬는데 첫 경기 잘했어요. 다저스 전에 6이닝 2실점 다음 경기 미네소타 6이닝 2실점 이랬는데 바로 화싹한테 5.1이닝 7실점 휴지한테 2이닝 7실점으로 대단히 망가졌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데트머스한테 기대감은 조금 떨어지기는 하죠. 둘 다 사실 내일 완전한 상태는 아니다. 그런 것들 생각하면은 뭐 어딜 가든 비슷할 것 같은데 그래도 저는 텍사스 쪽을 조금이나마 좋게 보기는 볼게요. 근데 이 경기 역시 배당도 별로고 굳이 가야 되나 싶습니다. 오늘 그런 경기들이 되게 많아요. 다음 경기 애리조나 대 샌디에이고 경기 참 이것도 많이 빡세죠. 이것도 많이 빡센데 샌디에이고는 이미 포스트시즌 진출 확정을 지었습니다. 근데 애리조나는 여기에 있거든요. 애리조나는 이제 매츠나 애틀랜타한테 추격을 받는 입장. 매츠랑은 뭐 한 1승을 앞서긴 하지만 승률이 조금 밀려가지고 애리조나는요 샌디에이고나 애틀랜타한테 전부 타이브레이커가 밀립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승수가 동률이다 이러면 애리조나 빡세거든요. 지금 애틀랜타는 경기가 좀 더 남기도 했고 이래서 어떻게든 남은 기간 동안 승리를 많이 챙겨야 되는데 하필이면은 최종 시리즈가 샌디에이고야. 굉장히 빡센 상대죠. 저는 포스트시즌 가면은 샌디에이고가 조금 일을 낼 수도 있다고 보는 그런 팀인데 애리조나는 작년에 준우승까지 월드시리즈 준우승까지 하긴 했지만은 후반기 시작되고 나서 좋았던 빠따 흐름이 요새는 그렇게 막 대단한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기는 하네요. 대신에 내일은 선발 구도상으로 메리 켈리랑 다르비슈가 붙는다 이런 상태인데 다행히도 메리 켈리가 9월 달에는 많이 회복을 했습니다. 8월 달에 이제 복귀해가지고 별로였었는데 9월 달에는 2점대 방어를 보여주고 피홈런도 적게 하면서 좋아졌어요. 원래도 조금 그래도 홈에서의 강점이 있는 편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보입니다. 또한 이제 메리 켈리는 통산 샌디에이고 애들한테도 꽤나 강한 멤버가 있긴 있었다 이런 것들도 반갑기는 하죠. 뭐 다르비슈도 못한 건 아닌데 메리 켈리가 173타석에 샌디에이고 애들을 2-2-4로 나름대로 요리를 했다 이런 건 있더라고요. 그리고 달빛 공도 슬슬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109 언저리까지 던지고 있고 복귀하고 나서 3점대 방울 올 시즌 내내 3점대 방울 다르비슈가 구종의 변화를 조금 이끌어내는 게 컸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요 다시금 포심을 조금 올려 쓰고 굉장히 많은 공들을 던지는데 특히나 이제 슬라이더가 제자리를 잡았다는 거 이런 것들이 인상적이고 글쎄 아마 포스트시즌 가면은 다르비슈가 로테이션 중에 한 자리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슬슬 공도 많이 던지고 있는데 불펜 같은 것들도 샌디에이고가 조금 더 썼다는 것도 있고 켈리가 강하다는 것도 있고 이제 동기부여상으로도 애리조나가 조금 더 세기는 하거든요. 샌디에이고가 그 전에 이제 제가 어제 오바가 뜨면서 언더 흐름이 끊겼는데 12경기 동안 언더 흐름을 냈었고 그 전에 이제 한 9승 1패 구간인가 되게 잘했던 구간이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다저스한테 최근 2연패로 약간은 기세가 꺾인 상태이기도 하고 빠따적으로도 그러니까 샌디보다는 에리가 낫다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애리조나가 굉장히 많은 것들이 걸려있는 경기긴 한데 내일 중요할 때 해줄 수가 있냐 이런 건데 저는 되게 타이트한 승부를 예상을 할 것 같아요. 타이트한 승부가 될 것 같고 저는 뭐 애리조나 승사이드에다가 언더를 보긴 하는데 글쎄 이 경기를 언더 보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둘 다 좀 잘 던지고 좀 잘 맞고 샌디에고는 못 치고 애리조나가 자잘한 틈 쪽에서 승리를 해야 된다 이런 그림이긴 한데 솔직히 말해서 예상하기 정말 어려운 경기예요. 저는 LA 승에다가 언더 이렇게 보고는 있는데요. 정말 어려운 경기입니다. 그래도 애리조나 쪽이 조금 뭐 홈이기도 하고 달려있는 것도 많기 때문에 분전하리라 이렇게 보고는 있긴 하네요. 저는요. 다음 시애틀 대 오클랜드 뭐 이런 앞서 그런 경기도 보다가 이런 경기들은 김이 많이 빠지죠. 시애틀도 마지막까지 분전했습니다만 이제는 탈락이 확정이 됐고 카스티오가 복귀 등판이거든요. 사실 카스티오는 올 시즌이 만족스러운 시즌은 아니야. 제가 봤을 때는 제 관점에서는 방어율이나 승수나 원래는 시애틀에서 1선발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자리를 로건 길버트한테 내준 모양새입니다. 조지 컵이라든지 브라이스 밀러 좋은 젊은 투수들이 치고 올라오고 있어가지고 이제 슬슬 카스티오는 1선발 자리는 내줄 걸로 보여요. 성적이 나빴던 건 아닌데 그래도 이제 갓 복귀한 거기도 하고 2주 동안 부상자 명단에 있다가 복귀를 했기 때문에 내일도 많은 이닝을 가져갈 것 같지는 않아요. JP 시어스 이 친구는 막 제가 7이닝을 한 4경기 연속으로 먹었었다 뭐 그런 구간이 있다고 했는데 9월달에는 사실 많이 좀 폼이 떨어졌죠. 8월달에는 그런 7이닝 수요를 많이 보여주기도 하다가 최근에는 하여튼 폼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렇게나 이런 와중에 있어가지고 사실 뭐 되게 애매해요. 이게 뭐 시애틀의 홈구장이다 뭐 이런 건 있는데 올 시즌에 이 두 팀이 맞붙었을 때는 이 세이프코 필드에서도 평균적으로 10점이 났거든요. 3경기 동안. 그래서 뭐 그런 것들도 봤을 때는 선발들도 애매한 상태이기 때문에 오버가는 게 나쁘진 않아 보이고 저는 뭐 막연하게 시애틀 승을 보기는 보는데 이거 역시 별다른 근거는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시애틀 승에다가 오버 정도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을게요. 그 다음에 이제 샌프란시스코 대 세인트루이스 두 팀 다 뭐 나가래가 된 지 오래됐습니다. 근데 이 랜던 루프란 선수가 젊은 선수이기도 하지만은 지금 원래는 짧게 던지다가 최근에는 이닝을 늘려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이 친구의 활약이 꽤나 괜찮다. 6경기 동안 23이닝에 0.78 피홈런 하나도 없고 또 홈이기도 하죠. 원래 또 이제 홈런이 안 터지는 그런 구장이고 홈이 미콜라스도 요즘에 좋기는 좋아요. 한창 안 좋았다가 7점대 방어를 보여주다가 최근 2경기는 뭐 5이닝 2실점, 6이닝 2실점 이렇게 했다고는 하는데 콜라스가 사실 좋아봤자예요. 방어율도 좀 그렇고 어디까지나 루프는 기대감을 보여주는 신인 미콜라스는 꾸준하게 잘했지만 올 시즌은 조금 망가진 상태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하면은 애매한 경기예요. 이 역시 근데 이제 빠따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두 팀 다 좀 애매합니다. 샌프란시스코는 그 전에 8경기 동안 7승 1패 구간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켄자나 볼티 이런 애들이 발목도 잡고 그랬었는데 애리조나한테 이제 좀 위닝 시리즈를 하긴 했지만은 마지막에 2대8로 패배를 하면서 갤런한테 좀 좋았던 빠따름도 끊긴 상태고 이래서 분위기 자체는 좋았다가 살짝 끊겼다 그런 건 있고요. 세인트루이스도 뭐 요즘에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 전에 이제 한 8경기 9경기 구간 동안 7승 2패 달리면서 마지막에 스퍼트를 내긴 했는데 애매해요. 그냥 오늘 이런 경기들이 되게 많죠. 선발도 애매하고 뭐 빠따적으로도 어디가 좋은 흐름도 없고 어느 쪽이 뭐 연패를 달리거나 그런 것들도 아니고 뭐 이런 건 있는데 불펜 상황으로도 샌프란시스코가 내일 랜던 루프가 길어봤자 한 5이닝 6이닝이거든요. 거기다가 좀 다른 이렇게 불펜 소모도 없기 때문에 괜찮은 애들이 나와준다면은 가능성이 없지는 않죠. 물론 뭐 이제 세인트루이스도 헬슬리가 이제 클라세와 이제 가장 많은 세이브 싸움 이런 것들을 싸우고 있기는 한데 뭐 리그가 달라가지고 큰 의미는 없고 뭐 그런 동기부여는 좀 있다는 거죠. 세인트루이스 마무리가 과연 세이브 욕심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한데 그 밖에 얘기할 건 없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샌프란시스코가 뭐 배당 대비 나쁘진 않다 그 정도로 보고는 있네요. 먼저 이제 밀란 대 레체 경기입니다. 다시들 아시다시피 밀란이 참 못하고 있다가 직접 밀란 더비에서 대단한 승리를 거두면서 폰세카 감독이 수명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전 경기 때 잡았던 분위기를 조금 이어나갈 필요가 있기는 있겠죠. 반대로 레체는 글쎄 지금 또 리그 하위권에 처져는 있습니다. 저는 저번에 토리노랑 할 때도 그렇고 레체의 경기력이 막 그렇게 나쁘다는 생각은 안 들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뭐 승리도 많이 못 챙겼고 오늘도 원정인데 제가 지난 시즌에 주구장창 말씀드렸던 거는 레체가 원정에서 약했었다 이런 거였는데 이제 세리에아에서의 성적 같은 거 보면은 여기서부터가 이제 지난 시즌 원정이거든요. 지난 시즌 이제 시작 여기부터고 쭉 보면은 시즌 초반에 거의 한 14경기 정도 이렇게 원정에서의 승리가 없었다. 그러다가 리그 꼴찌 살레르니타나 강등당한 사스올로 얘네들 원정에서 잡은 거 말고는 전부 다 기대에 못 미쳤거든요. 지난 시즌 레체는 리그에서 원정에서 가장 약한 팀 중에 하나였다. 이런 것들이 일단 보이기는 보이죠. 올 시즌도 뭐 밀란이라든지 토리노 얘네들 상대로 승리를 못 거둔 것들 일단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뭐 예상 명단이 조금 떴더라고요. 눈에 들어오는 건 일단 저는 그 타미 아브라함을 좀 긍정적으로 봅니다. 밀란이 이번에 아브라함도 사오고 모라타도 사오고 이랬는데 근데 모라타가 아직 100% 컨디션은 아닌 것 같아서 저는 아브라함의 선발이 타당하다고 보는 편입니다. 대신에
여기 가운데 있는 로프터스 치크는 지금 사실상 나는 나오면 안 될 것 같거든요. 물론 뒤쪽에 이제 린데르스라든지 포파나 이런 애들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로프터스 치크를 중앙에 쓰는 이런 쓰임새가 있기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글쎄 뭐 요즘 밀란은 다른 거보다 이런 공격 쪽에서의 능력이 많이 보이긴 보이죠. 그리고 뭐 전반적으로 저는 뭐 밀란 라인업에 크게 뭐 아쉬움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뭐 매냥이 살짝 부상을 달고 있다든지 그런 게 있긴 하지만은, 요즘에 퓰리시치도 참 저번에 밀란 더비에서 놀라운 걸 보여주기도 하고, 레앙과 에르난데스, 테오 에르난데스의 왼쪽 라인은 세리에에서도 손꼽히는 공격 조합이다, 뭐 이런 것들 많이 말씀드렸는데, 그나마 이제 레체에서 얘기를 할 만한 거는 이 크르스토비치. 작년에도 뭐 영입해가지고 되게 잘했거든요. 근데 올 시즌에도 저는 좀 몬테네그로의 희망이라고까지 보고 있어요. 앞으로 향후 몇 년간 몬테네그로를 지탱할 만한 공격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레비치도 옛날에 밀란이기도 했었죠. 아마 그 이제 베식타스에서 데리고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뭐 작년에도 잘했던 라멕 반다라든지, 뭐 레체가 사실 뭐 전력이 나쁘지는 않은 것 같기는 해. 예, 그러긴 한데, 그거를 레체가 또 원정인데 밀란 상대로 선전하기는 솔직히 좀 어려워 보이긴 합니다, 막연하게. 물론 폰세카 감독이 시즌 초반에 많이 헤매다가 직전 밀란 더비에서 승리를 바탕으로 조금 기세를 끌어올리긴 했지만은, 그게 얼마나 이어질 것인가, 그거를 또 이어가야지 폰세카 감독이 밀란 더비를 승리해서 살아남은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밀란으로서는 오늘 연승을 달리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다, 뭐 이런 것들은 보이는데, 상대 전력 같은 거 보면은 밀란이 보통 레체 상대로는 그렇게 많이 안 졌지만요, 일단 보시다시피 오바 게임이 되게 많습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그래도 밀란이 좀 많이 인게 눈에 띕니다. 사실 뭐 상대 전적은 그렇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기는 하고요. 저는 뭐 결과적으로는 저는 뭐 밀란 쪽의 사이드라든지 그리고 뭐 오바 이런 쪽으로 볼 텐데, 둘 다 사실 배당이 좀 많이 별로예요.